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 로렌스 앤서니 그레이엄 스펜스 지음. 떼인돌 출판사. 폐허가 된 동물원. 브래들리 전차 한 대가 천천히 동물원 입구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 땅딸막한 탱크는 그 무엇에도 지지 않을 것 같은 고압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미군이 약탈꾼들을 단속하는 것도 아닌데 약탈꾼들은 탱크만 보고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후샴은 티그리스 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인공호수로 나를 데려갔다. 통로 위에 있는 새장은 죄다 부서져 있었는데 후샴은 대부분의 새가 닭고기 신새로 전락했다고 했다. 아마존산 마코 앵무, 유럽산 모란 앵무, 그리고 아프리카산 회색 앵무의 모가지가 모두 비틀려 누군가의 냄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호수의 물은 더럽기 짝이 없었다. 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펌프는 도둑맞았고 물을 순환시키는 데 사용했던 대형 터빈은 무용지물의 금속 덩어리로 전락해 있었다. 갈색 물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호수 가운데쯤에 보트가 몇 대 떠있는 광경이었다. 후샴에게 저 보트는 뭐에 쓰는 거냐고 물으려던 찰나 물새들이 꾀꾀거리며 길을 쓰고 날아오르려는 모습이 보였다. 멀리서 승리의 환호성 같은 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보트에 타고 있던 남자의 손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깃털 덩어리가 잡혀 있었다. 후샴은 알리바바라고 말했다. 약탈꾼을 뜻하는 아랍 속어였다. 그는 약탈꾼들이 새들 쪽으로 조용히 배를 저어 간 후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뒤쪽에서 낚아챈다고 설명했다. 저렇게 더러운 물에서 수영을 하다니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당장 식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하느라 매일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 나는 손짓 발짓과 영어를 섞어 후샴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언제냐고 물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여러 날 음식을 아주 조금밖에 먹지 못했어요. 바그다드에는 먹을 게 없어요. 사정이 아주 나빠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동물원 직원 대부분이 월급도 못 받고 일했다고 덧붙였다. 그래도 그들은 공화국 수비대와 사담 페다인 부대가 몰려왔을 때를 제외하면 한 번도 동물원을 떠난 적이 없었다. 군인들은 총구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떠나라고 명령했고 전투를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다. 군인들은 그들이 선택한 전투 지역이 중동에서 손꼽히는 동물원이었다는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담 페다인 부대는 매우 거칠게 굴었다. 후샴과 아델 살만 무사 원장이 동물들을 위해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사정하자 그들은 입 닥치지 않으면 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동물원을 떠나기 전 아델과 후샴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마지막 사료를 동물들에게 미친 듯이 나눠주었고 물통에는 넘치도록 물을 채웠다. 후샴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무겁고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정신없이 일을 마치며 다시는 그 동물들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열흘 후 미군 탱크가 도착했고 내가 서 있던 공원 한가운데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했다. 동물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이 갔다. 총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터빈 엔진으로 움직이는 탱크가 도로를 전부 헤집으며 덜덜거리고 달렸을 것이다. 하늘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우주가 폭발하는 듯한 소음을 내며 건물을 산산조각 내고 있을 때 동물들은 얼마나 끔찍한 공포에 떨었을 것인가. 사람들도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겠지만 우리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동물들의 고통은 그보다 훨씬 심했을 터였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충격을 받아 태아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는 늙은 불곰을 바라보았다. 후샴은 곰의 이름이 세디아라고 알려주었다. 세디아는 30년간 그 동물원에 살았는데 눈이 먼 지 좀 되었다고 했다. 최소한 폭탄 떨어지는 모습은 못 봤으니. 후샴이 말했다. 보이지 않으니 청각은 더 예민해졌을 텐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몇 배 더 증폭되는 법이다. 대부분의 바그다드 시민과 마찬가지로 후샴도 시가전이 계속되는 동안 집에 숨어 지냈다. 아침마다 커튼 귀퉁이를 젖히고 로켓이나 폭탄이 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물원 근처 상공에서 동쪽 방향으로 새들이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무언가가 뜨겁게 솟아오르는 폭발 현장 위를 매 몇 마리가 유연하게 미끄러지듯 날고 있었다. 그는 눈을 비비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사막의 매들이 도시 한가운데에, 그것도 포화와 대공포가 난무하는 와중에 날아다녀? 후샴은 다른 어떤 새보다 매를 사랑했다. 매는 그 고대의 땅을 물리적, 정신적으로 날아오르는 이라크를 상징하는 새라고 했다. 후샴은 혹시 동물원의 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렇다면 새장에서 풀려났다는 소리인데 새장이 열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동물원이 약탈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그는 그 길로 집을 나와 미군과 미쳐 날뛰는 약탈꾼들을 피해 유탄이 널린 길을 8km나 걸어 동물원으로 갔다. 기습적인 폭격이 거리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최대한 몸을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가끔 총알이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갈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그는 운명을 믿는 사람이었다. 살고 죽는 것은 모두 알라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블랙호크 헬리콥터 여러 대가 후샴 바로 위에서 날고 있었다. 얼마나 낮게 날았던지 짙은색 안경을 쓴 군인들이 헬기 안에 앉아 안경 너머로 그를 노려보는 것이 다 보일 정도였다고 했다. 번쩍이는 검은색 헬기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며 그를 위협했다. 어찌나 기세등등한지 마치 코브라가 생쥐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 살기로 인해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였다. 바짝 쫄아 위를 쳐다볼 수도 없었던 후샴은 군인들이 민간인을 알아보기만 기도할 뿐이었다. 전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저 동물을 사랑하는 민간인을 말이다. 동물원에 도착하기까지는 1시간 이상 걸렸다. 후샴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믿을 수가 없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모든 우리의 자물쇠가 떨어져 나가고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었다. 정원용 기기나 물통 같은 아주 기본적인 집기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유리로 된 수족관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이국적인 물고기 몇 마리가 사막의 땡볕 아래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광기 어린 약탈자들이 서두르다 놓쳐버린 모양이었다. 그는 남아있는 동물의 수를 헤아려 보았다.
용하게도 쇠처럼 단단한 땅을 파고 들어간 오소리를 빼고는 사람이 잡아가기에는 너무 사나운 동물, 뾰족한 무기를 갖고 있는 동물 또는 잽싼 동물만 남아있었다. 오소리는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심지어 약탈꾼들은 폭탄이 터지면서 생긴 돌무더기까지 치우며 사자우리에 침범했다가 굶주린 사자의 맹렬한 기세에 질려 도망치고 말았다. 미군들이 후샴에게 다가와 12조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군인들은 자살폭탄 테러가 아닌 한 민간인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지만 무정부적인 혼란에 질려있는 상태였다. 후샴이 엉터리 영어로 자기가 바그다드 동물원의 부원장이라고 말하자 병사들은 그를 브라이언 시들릭 중위에게 데려갔다. 시들릭 중위는 아주 반갑게 후샴을 맞았다. 안 그래도 그는 누군가가 동물원 관리를 도와주었으면, 그래서 자신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면 하고 고대하던 차였다. 그는 후샴에게 박격포 공격으로 사자 우리가 망가졌을 때 사자들이 우리를 탈출해 공원을 돌아다녔노라고 알려주었다. 시들릭 중위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몇몇 병사와 함께 무장한 군용차를 동원해 사자들을 잡으러 나섰는데 우리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사자 3마리는 결국 사살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주었다. 후샴은 아주 슬프게 한숨을 내쉬며 한 마리는 호랑이 우리 밖에서 총을 맞았다고 내게 말했다. 짝짓기 실험의 일환으로 벵골 호랑이와 같은 우리에서 살게 한 암사자였는데 종이 다른 이 2마리는 신기하리만치 서로 잘 지냈다고 한다. 그 암사자는 자기 짝에게 돌아가는 중이었던 것 같다고 후샴은 말했다. 파괴된 동물원을 보고 슬퍼하는 후샴을 지켜보던 시들릭 중위는 약탈꾼들 때문에 몇 마리를 쏴 죽여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전투 중에 죽은 당나귀와 늑대는 사자들에게 먹이로 던져주었다고 말했다. 굶주린 사자들이 그것들을 다 먹어치운 다음에는 심하게 다친 영양을 쏴 죽여 통째로 주었다고도 했다.